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골든뮤직의 김용주. 네, 박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까지 1960년대 그 저희 나라 그 트롯 네, 쪽 그 가요를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네, 1970년대 이제 그 트롯과 우리 또 가요 이쪽 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70년대에는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고향에 관계된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기존에 60년대에는 뭐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뭐 전쟁으로 인한 이제 그런 아픔들 이런 노래가 주류를 이뤘다면 그렇죠. 70년대에는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오면서 네, 이제 고향을 등지고 오신 분들이 서울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자극하는 향수를 자극하는 이런 이제 노래가 많이 나오고 또 이 시대에는 이제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제 서서히 반영되는 이런 음악이 이제 많이 배출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70년대 곡을 한번 쭉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 좋은 곡이 엄청 많죠. 예, 네, 예. 그래서 참 어떤 곡을 선정해야 될지 참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 한 3주간에 걸쳐서 70년대 노래 또 네. 한번 어떠한 곡이 있었나 이런 걸 한번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예, 우리 오늘 박혜열 쌤이 한번 먼저 아, 신곡 제가 하나 먼저 하시죠. 할까요? 예, 예. 네. 오늘 첫 곡으로는 그 우리가 요즘에 방송에서 잘 안 나오시는 가수님이 있어요. 서유석 가수님. 아, 예, 예. 우리가 고등학교를 통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열광했던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님이 72년도에 하늘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하늘이요? 하늘. 아, 네, 예, 하늘. 예. 근데 그 하늘이라는 노래는 박두준 시인의 시예요. 아, 그 시에다가 서유송님이 곡을 붙인 곡이죠. 근데 이 서유송님은 가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인의 역할을 많이 했죠. 그렇죠. 예, 포크송 제 1세대 가수임에도. 근데 그분은 MBC 그 표준 FM 푸른 신호등 교통방송을 예. 출발해서 서울 대행진을 오랫동안 진행해온 진행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에 그 교통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MC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또 가수로서 활동하시고 이런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시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유성님 하면 그래도 노래도 좋지만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전달하는 메시지도 많이 우리가 받았고 그때 그 청춘 시대를 저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푸른 신호등을 진행을 할 때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통 문제가 그때만 해도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만 잘하면 된다는 의식이 있었고 또 조그만한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 운전기사님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애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푸른 신호등이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통 가족들이 이 푸른 신호등을 들으면서 많이 위로도 받고 또 이 서유송님이 그 25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개인 택시 면허증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든 분도 이분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가벼운 교통법규는 옐로 카드 제도를 제안을 해서 가볍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운전자들한테 편에 서서 이분이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고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말도 이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운동, 사회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72년도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 방송을 하시면서 월남전 파병 반대 사연을 봤어요. 그 사연이 뭐였냐면 월남에 파병된 19살 미군 병사가 있었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구별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부대 소대장을 총으로 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서유성님이 그런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가 이런
뒷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방송 끝나는 바로 중앙정보부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야밤 도주를 했어요. 안 붙잡으려고. 붙잡힐까봐.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있지 못하고 대전으로 도망을 가서 서울을 오지도 못하고 밤에 하늘을 보니 얼마나 하늘은 높고 그죠? 광활한데 나는 이곳에 이렇게 묶여 있나. 그때 만든 노래가 이 하늘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노래예요. 네, 오늘 서유송님의 목소리로 하늘이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에 호흡 따가운 볕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능금처럼 내 마음 이고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에 호흡 잘 들었습니다. 그 서유성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네. 아까 그 도망자 신세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도망자 신세 그 하시는 분이 노래는 참 경쾌한 노래로 만들어내셨네. 근데 내용은요 슬프잖아요. 물론 뭐 그런 건 있지만 하늘을 그래. 마신다. 아유, 네, 하늘이 그래요. 내게로 온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네. 노래를 좀 이제 소개해줄까 하는데 아마 그 제가 서두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70년대에는 그 고향에 대한 노래가 상당히 많은 방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가수들이 보면 이제 7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쌍벽인 나훈아와 남진 그렇죠. 네. 이 두 분이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가수가 나옵니다. 고향의 대표적인 노래가 또 김상진 씨라고 있어요. 이 세 분에 의해서 이제 고향 노래가 참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보면은 이제 나훈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상도 출신이고 이제 그 남진 씨 같은 경우는 전라도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상진 씨가 대구예요, 고향이. 대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고향의 향수를 달래 젊은이들 이제 올라온 그런 상경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노래를 많이 발매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입니다. 아마 이게 70년대 네. 그 나훈아 씨의 고향역과 예. 김상진 씨의 고향이 좋아라는 고향이 좋아. 네, 그 두 곡을 연속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뿐이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술이 취한 날이야 아가가가 타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마음도 정을 두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님 생각 고향 생각 달래려고 하단 말이야 아가가가 타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기분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요. 참 이 노래가 우리 어릴 때 좀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많이 들었죠. 예, 네. 진짜 아마 틀면은 거의 라디오나 TV에서 아마 이 노래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네. 고향에 관계된 노래면 근데 이 노래가 어디서 듣느냐에 따라 달라요. 당연하죠. 저도 자취를 좀 했거든요. 아 예. 대전에서 자취했는데 이 노래가 슬펐어요. 그때 자취할 때. 아니 얼마나 대전하고 옥천이 얼마나 멀다고. 그때는 그 멀었었죠. 아, 하긴.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때니까. 그렇죠. 옛날엔 네. 비포장도로로 참 달리고 그랬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이렇게 즐겁지만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 슬픈 노래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70년대 보면 네. 고향과 관계된 노래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 그렇죠. 전부 다 서울로 예, 다 가는 그때부터 이제 서울이 시대였으니까. 막 인구가 이제 예.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 큰 대도시로 이제 면모를 가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강남, 강북이 이제 서서히 갈리던 시기이기도 하고 70년대 이제 그때 또 강남 쪽에 이제 많은 또 이제 건물들이 들어오고 예. 한강 이남 쪽으로 해서 건설이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70년대죠. 예, 우리 또 박혜일 씨, 네. 또 다른 곡 한 곡 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아, 재밌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우리 청춘들이 아주 그때 열광했던 노래, 지금도 아주 이 노래 나오면 진짜 귀를 털고 듣는 노래인데 이장희님의 그건 너. 아, 그렇죠. 그건 너. 아, 너무 좋죠 그 노래.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음악 반주가요, 막 뿅뿅 막 그 전자 음악 그 노래 그 소리 같은 게 막 중간에 뻥뿅 나오니까 그때 73년도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열광시킨 노래예요. 그렇죠. 아, 그 시대에는. 그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되는 그 가락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공감대를 확 아주 다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삽시간에 음반 5만 장 이상이 팔려버렸어요. 네. 그 시대에는. 네, 지금도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 며칠간은 그건 나 하면서 입만 열면 많이 그런데, 불렀죠. 네, 많이 따라서. 따라 불렀죠. 네. 근데 이제 그건 너라는 이 말이요.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건 나 하면 그거는 조금 안 좋은 소리로 들릴 테고요. 예.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그건 너 이렇게 하면 서로 또 애틋한 감정이 또 오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금지곡이 됐어요 한동안. 예, 예, 그렇죠, 알죠. 알죠. 예, 예. 왜 그랬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금지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 이장희 가수님은 이 노래로요. 그때 당시에 그분 하면 오토바이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코스염. 코스요. 네. 네. 트레이드 마크지. 네. 근데 100만 원 그때 당시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상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오토바이하고 코스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그래서 이 노래가 금지됐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지금까지도 열광하는 그런 노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희님의 노래 대표곡 그건 너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때문이야. 그 건너 그 건너 바로 너 때문이야. 전화를 걸려고 동전 바꿨네. 종일토록 번호판과 씨름했었네. 그러다가 당신이 받으면 끊었네. 웬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그 건너 그 건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 건너 그 건너 바로 너 때문이야.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 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놈이 정리하면서 껄껄 웃더군. 그 건너 그 건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 건너 그 건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 건너 그 건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 건너 그 건너 바로 너. 아,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참 이장희 씨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네. 네. 지금 아마 이분이 이제 울릉도에 살고, 네. 울릉도에서 거기 그 어디 뭐 분지라고 하는 그곳에 그 음악과 이제 이렇게 관광객을 상대로 네, 해서 네. 이렇게 개인 주택을 뭐 짓고 산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가끔 올라온다고 그래요, 서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울릉도를 가봤는데 거기를 못 들렸어. 그래서 아. 그게 지금 원망스러워. 아니 그때 그래요? 왜 거기 갔을 때 거기를 못 들렸었나 한번 가서 사인이라도 좀 받아왔으면 할 거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대가 70년대 보면 이제 포크송이 이제 우리가 포크송, 예, 네. 5, 60년대는 이제 주류를 잃었던 게 트로트라면은 이제 70년대는 포크송이라고 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청바지, 그렇죠. 통기타. 막걸리, 예, 통기타 뭐 이제 이렇게 70년대 이제 그 문화 트렌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곡이 바로 이와 같은 포크송의 그 대표 주자인 예. 송창식 씨의 노래를 들려드리고자 아, 네, 합니다. 네, 예, 네. 뭐 송창식 씨가 이제 1970년대 이제 또 그분도 혜성처럼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네. 이제 시대 뭐 변천사가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때 그 대표하는 가수들이 많아요. 50년대 누구, 60년대 누구, 70년대는 뭐 남진, 이제 70년대부터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뭐 트윈폴리오라고 해서 뭐 윤영주, 송창식, 김세환, 네, 이제 네, 네. 예,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이 세시봉? 청바지에 세시봉 이제 세시봉. 청바지에 이제 통기타를 메고 이제 이렇게 활보하던 대학가를 활보하고 이제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많았던 그런 시기죠. 네. 이때 이제 그 송창식 씨가 발표한 노래가 그 고래사냥이라고 있고 예, 그다음에 고래사냥. 왜 불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곡을 제가 이제 우리 애청자들한테 들려드릴 곡인데 이 곡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지를 많이 당하는 노래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때는 젊은 아무래도 우리가
50년대나 60년대에는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네. 또는 뭐 6.25 전쟁 이제 이후에 그 삶이 이제 비곤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연민의 정 이제 이런 쪽에 것이 주류를 이뤘다면 7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가요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네, 시기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제 왜 불러 고래사냥인데 이 고래사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지된 이유가 그 염세주의. 이제 보면은 그 노래 가사가 그렇잖아요.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염세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해서 노래를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불러라는 노래. 이제 예. 이거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는 아시지만 장발단속을 했어요. 아, 맞아요. 내가 머리를 기르고 싶어도 내 맘대로 기르지는 못하고 네.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경찰들이 부르면 오라고 해서 그 가면 이제 잣대로 재갖고 예. 그거 이상 되면 이제 경찰이 거기서 가위를 잘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불러. 경찰들이 야 일로 와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왜 불러?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면서 하는 게 왜 불러? 아, 그렇죠. 길 가는 사람은 왜 불러? 이제 이렇게 됐다 보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국이 좀 금지를 맞게 되는 참 그 시대 상황이에요 이게. 아, 시대 저희들도 상황.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많이 이용했어요. 누가 부르면 왜 불러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이제 막 20대 중반 아니고 뭐 10대였으니까 네.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저는 20대였어요. 아 그러십니까? 아 여기서도 세월차가 나나요? 그래서 이 노래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왜 불러 하면서. 네. 네. 이게 또 집에서도 네, 그렇죠. 이제 네. 뭐 한간에서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노래 결정적인 금지 왜 불러는 네. 모 장관이 자식을 불렀는데 그 자식이 왜 불러 했다고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다 낭설이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이게 사회에 그렇게 회자된 거죠. 그렇게 낭설로 재미나게 이제 웃자고 하는 뜻에서 이제 아마 이런 거로 사회. 저는 이렇게 그때 상상을 해보니까 이 노래 때문에 되게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재미있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항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어찌됐건 젊은이들의 상징인 노래거든요. 네. 이게. 예, 젊은이들의 우리가 젊음이라는 게 그게 무슨 뭐 젊음이라는 게 꼭 어떤 억눌려서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질주 본능하는 시기거든 그때. 그럼요. 본능이 네. 본능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누르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래도 탄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불려졌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 재밌었죠. 노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것도 엄마가 화가 나서 막 싹 부르면 왜 불러 하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에 대한 금지도 이제 하고 예. 그래요. 이 참 저도 이제 이 노래를 진짜. 오늘 네. 찾아보면서 야 이 노래를 또 다시 듣게 되니까 참 감회가 예. 새롭네요. 아, 진짜 그러네요. 예, 우리 네. 고래사냥과 송창식 씨의 왜 불러 두 노래를 연속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한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네 바다로 삼둥삼둥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자꾸 불러 설레게 해 아니 안 되지 들어서는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그냥 한 번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다시 또 속아선 안 되지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하던 발걸음 멈춰선 안 되지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자꾸만 약해지는 나의 마음은 이대로 돌이켜선 안 되지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돌아질 땐 무정하더니 왜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역시. 아이고 잘 네, 들었습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이 고래사냥 이 노래가 참 70년대 또 영화로도 영화로도 나왔죠. 크게 히트했죠. 네. 이게 그래 이 작사가가 사실은 이 고래사냥 작사가는 원래 최인호 씨라고 그 네. 영화 감독이에요. 소설가 참 소설가이면서도 네. 이제 이분이 참 대단했던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유행됐던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사냥 이게 좀 방송 용어로는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인가? 딱 예, 무슨 뜻인가 잡았어요. 알았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저기 송창식 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는데요. 원래 이분이 웃는 얼굴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하회탈. 예, 그래서 네. 항상 별명이 희죽입니다. 희죽이. 아. 얼굴이 항상 보면 웃는 얼굴이잖아요. 네, 네, 네. 희거리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별명도 희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또 이분 노래가 보면 네. 일반 가요와는 좀 다른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분만의 그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예전에 보면은 뭐 담배가게 아가씨라든가 뭐 가나다라 네, 마마다 네, 네.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네. 뭐 토함산 이런 노래 네. 참 보면 주옥 같은 노래가 많은데 이제 요것도 아마 다다음 주쯤에 또 송창식 씨의 대표적인 노래를 저희들이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한번 감사합니다. 예, 박혜일쌤이 한번 또 노래 오늘 하나 또 신청해 주시죠. 참 이 프로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추억이 아주 다 소환이 되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요. 최진사댁 셋째 딸. 지금도 이 노래는 많이 부르고 있어서 유명한 최근 노래죠. 노래 같지만 이때 70년대 나온 노래인데 이 조영남 가수님이 부르는 것을 제일 많이 즐겨 들었어요. 좀 템포가 빠르고 이은하 가수님도 부르긴 하는데 오늘 들으는 목소리는 조영남님의 목소리인데 의외로 이 노래는요 미국 팝송이에요. 예. 맞죠? 예. 그런데 가사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가수 저 최진사댁 셋째 딸 그 가사가 나가잖아요. 근데 원래 그 외국 그 번안된 그 내용은요 이솝우화에 농부와 독사라는 그 모티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최진사댁 셋째 딸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이솝우화의 농부와 독사가 내용이 농부가 이렇게 눈속을 걷고 있는데 독사를 발견을 해요. 근데 이 추위에 얼어
죽어가 꽁꽁 얼어가져요. 그래서 농부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독사를 자기 품에 품어가지고 살려줘요. 근데 이 독사가 그 농부를 물어버려요. 그래서 농부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돌아가시는데 이 교훈이 뭐냐면 악에 대한 친절은 헛된 일이다. 악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화가 갑자기 저도 이 우화를 접하면서 이런 교훈적이 있는데 우리는 왜 최진사 댁 셋째 딸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칠복이가 나와요. 칠복이. 예. 예. 그래서 제가 칠복을 막 찾아봤어요. 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의외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7가지의 화가 있어요. 불경에. 예. 그 7가지의 화가 아닌 것은 다 복이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거를 제가 다 이제 이렇게 소개는 못 시켜드리는데 어렵더라고요. 그거 화가. 그 화가 아니면 다 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진사 때 셋째 딸은 그냥 그 7가지 복을 논하기보다는 그 칠복이 이름이 칠복이니까 그 칠복이가 가지고 있는 7가지 복 중에 좋은 아내를 맞이한 그 복을 그냥 가리킨다. 아주 쉽게.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그냥 쉽게 들었는데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화가 아닌 건 다 복이다. 그건 자기 기준에 다 틀리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좋을까. 지금 현재 코로나 안 걸린 것도 복이고 건강하게 있다라는 것도 복이고요. 다 따지고 보니까 복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복은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영남 가수님의 목소리로 최진사 댁 셋째 딸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건너 마을에 최진사 댁엔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서 먹새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못 봤다나요.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 뵙고 넙죽절하고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체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윗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뛰어갔더니만 먹새란 놈이 눈물 흘리며 엉금 기면서 아침 일찍이 최진사 댁의 문을 두드리니 얘기도 꺼내기 전 볼기만 맞았다고 넋두리하네. 아이고 그렇지만 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 요즘 보기 드문 사윗감 왔노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육간 대청에 무릎 꿇고서 머리 조아리니 최진사 호탕하게 껄껄껄 웃으시며 좋아하셨네. 웃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 들어보니 최진사 양반 보이지 않고 구경꾼만 모였네. 아차 이제는 틀렸구나 하고 일어서려니까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절을 하네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을시고 땡이로구나. 천하의 호랑이 최진사 사위 되고 예쁜 섹시어드니 먹새란 놈도 밤새란 놈도 나를 보면은 7개 복 중에
중에서 한 개가 맞았다고 놀려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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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대겠지.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참 70년대 이런 노래가 참 또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5, 60년대에는 상상도 못하는 곡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70년대가 되고 있네요. 네. 셋째 딸은 이때부터 인기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70년대에는 우리가 인구가 워낙 또 많았고 네. 또 오죽하면 산하 제한 이때 사회적으로 70년대부터는 이제 경제 개발과 더불어 많은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죠. 뭐 우리가 네. 급식, 급식도 이제 보리쌀하고 쌀하고 예, 혼합하는 그 혼합밥을 먹기도 하고 또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하 제한도 하게 되고 서서히 지금 어쨌든,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네. 우리가 70년대에는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70년대 초반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급에 막 거의 60명 60명. 이랬어요. 네네. 예. 제가 거기다가, 62번이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또 학급 수도 막 우리가 8반, 9반. 네, 3형 네. 초등학교도 거의 막 8반, 9반. 네. 그러면 6학년만 68, 48에서 한 540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학교당 거의 6학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80명 곱하기 6을 하면 어떻게 돼요? 2,000명, 3,000명이 됐던 거예요. 학생만. 조회할 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네, 조회 한번 하려면. 일렬로 네. 쫙 서갖고 엄청났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도시락에도 쌀밥, 보리밥 이제 이런 거 네. 혼합으로 해서 와야 되고 이런 걸 또 학교에서 검사도 하고 막 그랬죠. 그치? 할 얘기가 엄청나네요. 그때 시절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내 이런데 우리가 대도시변에 가면 7080이라는 예. 이런 가요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노래 주점 이런 네. 것들이 그러고 이제 뭐 7080 뭐 뭐라 할까 뭐 콘서트 해갖고서 막 간판들이 입간판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시대 이 7, 80년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또 그때 그렇죠. 많이 올라오면서 네. 엄청나게 이제 지금 이제 어찌든 그 연령층들이 사회에 이제 다 중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분들을 잡기 위한 60대. 그렇죠. 지금 다 60대. 예, 이제 5, 60대가 이제 50대 후반에서 이제 60대가 예. 돼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분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상업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이제 7080 이런 뭐 단란주점, 가해주점, 노래방 이제 이런 것이 생겨나는 그런 시기예요. 이게 70년대가. 아이고 또 70년대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또 너무 좋은데요. 예, 우리도 옛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고 그러네요. 네. 우리 박혜일 쌤 하나 더. 예. 예, 양희은 가수님을 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70년대 하면. 70년대 하면. 이분이 52년생이시니까. 그 이분도 참 여성분이지만 예. 다 속옷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약간 노래 나오자마자 다 그냥 금지곡 되고 그죠? 사회성 있어요. 양희은 씨 하면 누가 다소곳해 보인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아침 이슬 7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나오자마자 민주화 운동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사회성이 있다는 노래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짙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 양희은 씨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네, 별 생각 없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네. 학교에 가서 저기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막 친구들이 막 우르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희은도 같이 이제 나가 보니까 데모를 하는데 교수님이 양희은을 보고 막 나가라 다른 데 가 있어라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 영문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침 이슬을 데모 때에서 막 부른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가사대로 불렀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개사를 한 거예요. 개사를 해서 떼창으로 막 아침 이슬을 부르니까 바로 75년도에 금지가 됐어요. 그래도 87년도에 풀렸어요. 87년도에 그래도 한 12년 정도 있다가 풀렸는데 이 아침 이슬 노래는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 그 공원에 모양이 되게 묘비 이 가사 묘비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예. 유일하게 이 노래비는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둥근 모양인데
그 노랫말에 떠오르는 태양, 묘지 위에 떠오르는 태양, 그 노래. 예, 그래서 둥그런 태양을 상징하면서 노래 묘비가 거기 공원 안에 있어서 거기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한번 다 들려보는데 아주 소소하게 조촐하게 이렇게 화려하지 않게 이 묘비가 이렇게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희은 씨는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지만 대개 이제 이분은 디스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DJ로 많이 활동을 하고 예. 있는데 저는 이분의 노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맑은 목소리, 그 영상으로 떠오르는 그 허탈함, 수수함, 이것이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으로.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옛날 노래 아침 이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아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듣다 보니까 참 생각이 새록 나네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게 들려드린 곡을 보면 향수에 젖은 노래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약간 사회 저항적인 이런 노래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이제 마치면서 들려드릴 두 곡은 우리 70년대 그 건전가요를 저희가 좀 들려드리고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국민 계몽운동도 함께 펼쳐져요. 네.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이라는 명제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이제 시기이고 하고, 또 저도 또 초등학교 때 네. 그 새마을 운동의 이제 일환으로 그 매주 일요일 아침에 되면은
우리 마을에 그 초등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빗자루 들고 나와서. 빗자루 들고 나오고 동네 입구부터 이렇게 네. 쓸고 또 화단 이렇게 꽃길 조성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는 선생님이 검사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나와서 시기에는. 하나 안 하나.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물론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근데 네. 그 시기에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운 시기였고 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이런 그 재건운동. 재건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예요. 예.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남북 분단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향토 예비군 막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막 이런 것도 창설돼 갖고 이제 막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지역 방어 막 이제 이런 거 네. 이런 걸로 해서 막 그러니까 엄청 성인은 성인대로 바빴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바빴고 근데 지금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에요 사실은. 너무 재밌네요. 예, 6학년 되면 추억인데. 관장을 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막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아 그때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맞아. 오늘 이 골든뮤직 시간에 70년대 노래 이제 그 가요를 네. 뒤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참 이제 같이 그 시대를 직접 이제 부딪히며 살아왔던 저희 세대는 맞아요. 참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하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러나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시간상 저희들이 이 두 곡을 마지막으로 네. 잘 살아보세요와 새마을운동 노래를 우리 애청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우리 이 골든뮤직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길쌤 오늘 네. 즐거우셨죠?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재밌고 오늘 참 즐겁네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때 시절로 돌아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네. 두 곡 새마을운동 노래와 잘 살아보세요를 끝으로 오늘의 골든뮤직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얼떨살뜰 가든세